자, 348페이지로 옵니다. 4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에 관한 어떤 조문 3개가 언급되어 있죠. 나머지 지문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199조만 체크할게요. 199조. 1 항. 점유의 성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 2항.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그대로 계승한다. 그죠? 자, 점유의 성계입니다. 갑을 간의 점유의 성계가 있었습니다. 저기 볼게요. 을의 점유가 7년에 선의 점유입니다. 그러면 뭐요? 을은 자신의 점유만을 떼어서 그죠? 7년의 선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갑의 점유가 13년이에요. 근데 갑의 점유는 선의가 아니라 악의 점유입니다. 그때 을은 뭐요? 갑의 점유를 뭐요? 합해서 20년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그죠? 근데 그때는 효과가 어떻게 돼요? 20년의 점유가 다 악의 점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점유 성계의 효과입니다. 자신의 점유만을 뭐요? 분리해서 주장하면 선의에 칠려지죠. 그죠? 아울러 주장한 경우는 전자의 점유의 하자도 그대로 계승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보실 필요 없고 옆 페이지 쌍가리 1번요. 점유권 성계의 효과. 그 부분 볼게요. 1번. 점유를 성계한 성계인은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자의 점유를 병합해서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 2번 체크할게요. 점유의 성계에서 전 점자의 점유가 타조라도 뭐요? 성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분리해서 주장하면 뭐요? 현 점자의 점유는 악의 점유가 아니라 뭐요? 선의 점유로 추정된다 그죠? 점자의 점유는 선의 점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근데 아울러 병합해서 주장하는 게 뭐요? 전체가 악의 점유가 될 수밖에 없다 그죠? 그 효과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2번 지문. 자, 그 다음에 점유권의 소멸. 점유권은 성질상 소멸을 시효 혼동이 되지 않는다 그죠?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자, 큰 오버로 갑니다. 점유의 추정력과 효력. 자, 197조는 이미 봤고 198조.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인데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 추정규칙이죠. 쭉 예를 들게 되면 자동차로 뭐요? 갑이 현재 점유하고 있다 그죠? 근데 보니까 5년 전에도 점유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뭐요?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200조 체크하시고 199조, 200조 조문을 기억하셔야 돼요. 200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 그죠? 자, 그래서 3번입니다. 3번 체크하시고 내용의 동안에 3번. 우리가 지난주에 했어요. 일단 200조를 보니까 뭐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법에서 추정하고 있죠. 자기 스스로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법에서 추정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요? 부동산의 경우 등기 명의인과 그 부동산의 점유자가 다를 때 누구를 해당 부동산의 권리자로 추정을 할 것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등기에 권리 추정력이 인정되고 있었다 그죠?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 명의인과 점유자가 다를 때 등기 명의인을 권리자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200조는 뭐요?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200조는 어디에만요? 동산의 점유에만 적용된다 그죠? 그 부분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동안의 3번. 자, 그 다음 여기까지는 조문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봤던 것을 쭉 돌려볼게요. 점유자는 뭐요? 선의, 자주, 평은, 공령. 계속 그 점유자의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다 추정을 하고 있다 그죠? 법에서. 점유자 스스로 이와 같은 해당 점유할 권리 등이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죠. 자신의 점유가 계속되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죠? 다 법에서 추정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추정을 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무과실 점유다 그죠? 그래서 무과실의 점유는 점유자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일한 간주 규정이 선의 점유자라도 본건에 관한 소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뭐예요? 언제부터입니까?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가 아니라 소송이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가 된다고 본답니다. 그래서 간주 규정은 유일하게 그거밖에 없어요. 자, 지금까지는 조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는 조문의 의미까지도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01조부터 203조에 걸쳐서 규정을 됩니다. 자, 점유자의 회복자의 관계라면은 회복자는 누구를 말해요? 그 물건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일단 어려워요. 법률상 원인도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그죠? 그때 결론적으로 소유자에게 대도를 줘야 된다 그죠? 그때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그 물건부터 생긴 가시를 수취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점유자의 잘못으로 그 물건이 멸실훼손되었을 때 회복자인 소유자에게 어느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요, 이자가 점유하고 있는 도중에 그 물건에 비용을 지출했다 그죠? 그 비용을 그대로 소유자의 소유를 하게 된 경우 불공평하죠. 따라서 어느 범위에서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회복자인 소유자에게 반환받을 수가 있느냐. 즉 가불가는 임대차 관계, 전세권 관계 등 법적으로 빌려서 사용할 관계가 있다면 그에 따라서 이자가 가시를 취득할 수가 있느냐 그죠? 비용을 지출했다면 어느 것을 반환받을 수 있냐. 그때는 그 개개 법률 관계에 따라서 해결하면 좋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예를 들면 가불간에 매매가 있었다 그죠? 근데 그 매매가 무효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른 그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죠. 근데 자기 것이냥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죠? 그 기간 동안에 취득한 가시를 통째로 반환하려면 이자에게 너무 가혹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자에게 가실수취권 인정될 것이냐? 그 자기 것이냐 사용하다가 멸실훼손된데 그 손해 전부를 배상하려면 너무 가혹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점유자의 잘못으로 멸실훼손된 게 어느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느냐? 이와 같이 개별적인 임대차 관계 등이 없을 때 여하튼 근원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어느 법에서 가시를 취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잘못으로 멸실훼손됐을 때 어느 범위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느냐 이런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일반적 규정을 둡니다. 즉 개별적인 임대차 관계 등이 있을 때 201조 이하는 적용이 안 됩니다. 임대차 등의 개별적 법률 관계에서 해결합니다. 일반적 설명은 도입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기억 못해도 상관없어요. 201조부터 203조까지 조문의 포선만 정확히 하시면 돼요. 자, 그럼 201조로 갑니다. 1항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가시를 취득한다 그죠? 가실수취권. 선의 점유자는 가실수취권을 법에서 인정하고 있죠. 즉, 그 물건부터 생이 가시를 수취할 수 있는 소유권 등의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믿은 선의 점유자. 이런 자에게 결론적으로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점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취득한 가시를 모두 상환해라 그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순간 이미 자기 것이 그냥 다 소비했는데 다 상환하면 너무 가혹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201조에서 선의 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물건부터 생긴 가시를 수취할 권리가 있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선의 점유자는 가실 수취권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2항 선의 점유자가 가실 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누구는요? 악의 점유자는 가실 수취권이 없다 그죠? 처음부터 수취할 권리가 없음을 알고 있는 자. 양 악의 점유자는 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조문요. 이미 수취했던 가시를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했거나 동그라미 할게요. 가실로 인하여 즉 점유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죠? 가실로 인해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가실의 대가를 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수취한 가실 때는 현물로 반환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점유자의 가실로 인해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했을 때는 그때는 그 대가를 보상해야 돼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그 타인의 가손을 점유하고 있는데 태풍이 와서 사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점유자에게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수취하지 못했더라도 뭐요? 점자에게 가실이 없는 때는 그때는 대가 보상 의무 없습니다. 이게 이미 한번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3. 전항은 폭력 또는 엄비에 의한 점유자에게 준용한다. 따라서 선의자일자도 뭐요? 폭력적 등으로 뭐요? 점유하고 있는 자는 가실수취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조문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특히 어디에서 속에서요? 악의 점자 파트에 속했죠. 자,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 넘기시면은 350페이지 쌍글 1번요. 점자의 가실수취권 1번 선의 점유자는 201조 1항에 의해서 가실수취권 인정된다 그죠. 책가실 필요 없죠. 가실에는 당연히 민법 총칙에서 배웠죠. 천연가실, 법정가실, 사용이익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효과입니다. 셋째 줄. 선의 점자는 법에서 가실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가실수취할 권리가 있죠. 따라서 척할게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 그죠. 당연히 부당이득이 안 되죠. 정당하게 수취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둘째 줄 가운데요. 선의 점유자일지라도 뭐요? 폭력, 엄비한 점자는 뭐요? 가실수취권이 없다 그죠. 악의 점유하고 똑같이 눈으로 확인만 했습니다. 자, 3번요. 악의 점유자는 가실수취권이 없죠. 따라서 수취한 가실은 원물 그대로 뭐요? 현물 그대로 반환해야 되고, 점자의 뭐요? 가실로 인해서 수취하지 못했거나 뭐요? 훼손한 것은 그 대가를 보상을 해야 된다 그죠. 따라서 수취하지 못했더라도 점자의 가실이 없는 경우는 그때는 대가 보상 의무도 없습니다. 자, 판례 하나만 기억할게요. 1번 판례요. 자, 그러면 201조에 가면은 선의 점유자는 가실수취권이 인정이 된다 그죠. 이때 선의의 의미입니다. 선의 의미. 이때 선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겁니다. 자, 1번 판례. 201조 제1항에 선의 점유자라 하면은 가실수취권을 포함하는, 즉 소유권도 뭐요? 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것도 오신에는 미적을게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 판례가 이렇게 표현한다 그죠? 즉 선의 점유자의 가실수취권에서 선의라면은 가실을 취득할 수 있는 본권이 있다고 믿고 그 오신에 정당한 근거가 있음을 요한다. 그 문구 자체를 그대로 기억할게요. 자, 왜 문제가 되느냐면 예전에 이 같은 판례 문구죠. 오신에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표현을 무가실을 의미를 하느냐 그죠. 즉 선의 점유자가 뭐요? 가실을 수취하려면 선이고 무가실이 하느냐, 또는 뭐요? 선이면 족하느냐. 여기 대해서 이 판례 요 문구를 보고 뭐요? 학자들끼리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툼이 있었다. 그때 이 표현을 가지고 뭐요? 학자들은 판례 태도는 선의만으로 부족하고 오신의 정당한 거, 여기서 무가실을 의미한다고 뭐요?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뭐요? 어떻게 하느냐? 한마디로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어디에 뭐요? 무가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오신의 정당한 근거가 있음을 요한다. 이렇게만 표현했을 뿐, 어디에도 뭐요? 나는 무가실까지 요한다는 표현을 쓴 바가 없다. 그죠? 그래서 더 이상은 여기 무가실이냐 여부를 가지고 지문하는 안 합니다. 근데 판례가 뭐야? 아직까지도 명백한 입장을 내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자기들은 뭐요? 선의 의미를 그냥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학자들은 해석도 못해요. 그래서 선의하면 뭐요? 가실수취할 본권이 있다고 믿고 믿는데 정당한 근거가 있음을 선의라 한다. 그렇게 표현하면 지문화될 뿐입니다. 될 뿐이에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판례 의미를 유추할 수가 있는데 2번 판례 손을 대지 마시고, 선의 점유자는 뭐요? 가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점작이 뭐요? 가실이 있더라도 뭐요? 가실 수주권이 있다 그죠? 근데 가실이 있다면 뭐요? 그로 인해서 토지 소유에 손해가 생겼다면 불법행위 책임은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판례를 반대로 해석하면은 선의에는 무가실은 필요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선의면 가실 수주권이 있다.
자, 그래서 판례가 아직까지 명확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표현 자체만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따라서 선의 점유자라도 뭐요? 점유에 가실이 있다면은 부당 이득은 성립할 수 없다고 하죠. 가실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불법행위는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은 질 수도 있다.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답이 된 법 없어요. 자, 그래서 좀만 일단 기억을 하시고, 다만 선의 의미에 관한 판례 요 문장 그 부분 표현 정도. 그 다음에 쌍가로 2번으로 가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유일하게 출제 안 된 조문이요. 201조부터 203조까지. 그럼 제로에 교과서 202조로 올라갈게요.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적을게요.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악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한 한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두 번째 문제가 중요합니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도 손해 전부를 배상을 하여야 한다. 자, 읽어볼게요. 202조입니다. 갑 소유 자동차를 현재 뭐요? 을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자동차가 뭐요? 점유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그죠? 멸실 훼손됐다고 그죠? 당연히 멸실 훼손이 되었더라도 점유자에게 책임이 없으면 뭐요? 그때는 배상 책임이 없죠, 그죠? 예, 점유자의 잘못이 있는 사유로 자동차가 멸실 훼손됐다. 그때 점유자는 회복자인 소유자에서 어디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악의 점유자요. 훔쳐서 타고 있다, 그죠? 당연히 뭐요? 손해 전부를 배상하는 게 상식 맞죠, 그죠? 근데 선의 점유요. 근데 선의는 두 명 있어요. 선의고 자주. 선의인데 타주가 있습니다. 임차인다. 따라서 가부터 자동차를 빌려서 운행하고 있죠. 근데 자신의 잘못으로 멸실 훼손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전부 배상이죠. 따라서 누구만이? 선이고 뭐요? 자주 점유자만이 현존이. 나머지는 뭐요? 모두 전부 다 그죠. 이렇게 단순하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여기에서 함정을 팔 거예요. 여기서. 따라서 임차인, 지상권자 등은 뭐야? 아무리 선이라도 뭐야? 전부 배상이요. 전부 배상. 자, 그 다음에 203조로 갑니다. 자, 203조 옆에다가 모든 점유자 이렇게 적을게요. 모든 점유자. 203조 옆에다가 모든 점유자. 그렇게 가로치고 뭐요? 선악 구별 실익 없음 적으시면 돼요. 다음 장 선의 악의 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을 하면 비용 상한 청구예요. 앞으로 비용 상한 청구는 뭐요? 똑같은 논리가 임대차, 전세, 유치권, 지상권 등에도 그대로 타당합니다. 그대로 타당해요. 자, 비용 상한 청구. 회복자인 소유자다, 그죠? 제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환합니다. 그런데 점유자가 뭐요?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그 물건에다가 비용을 지출했다, 그죠? 그 비용을 그대로 갑 소유로 기속시키면 불공평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비용을 상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203조이랑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적을게요. 점유물을 반환할 때. 따라서 비용 상환 청구를 언제요? 행사 시기. 점유물을 뭐요? 반환할 때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점유 도중에는 비용을 상환 청구 못 한다, 그죠? 반환할 때. 따라서 언제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냐? 행사 시기는 항상 지문화가 될 수 있어요.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물을 보존하기 지출한 금전기 따 필요비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 동그라미 시고, 필요비는 뭐요? 원칙
전액을 상한 청구할 수 있다고. 네, 거기다가 전액 적으시면 돼요. 피로비는 전액을 상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 점유자가 가시를 취득한다는 뭐예요? 그때는 통상의 피로비는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통상의 피로비 미줄 것이면 돼요. 그래서 공평의 원칙은 뭐예요? 점유자가 그 점유물로부터 가시를 취득했다. 그죠? 그때는 통상의 피로비는 점유의 부담으로 합니다. 그 다음, 2항 유익비요. 점유자가 점유물을 계열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해서는, 자, 밑줄 긋게 요건. 그 가액의 정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밑줄 긋게요. 따라서 반환할 때 뭐예요? 정가액도 남아있지 않는데 그 지출 금액을 상환하라. 그럼 주인에게 손해주죠. 따라서 그 가액의 정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액의 정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 다음 선택권자입니다. 우리 시험 이미 답이 됐어요.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서, 회복자 또는 볼게요. 회복자의 선택. 그 누굽니까? 소유자죠.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서 내용요. 지출 금액 또는 정가액 중에 하나다. 그죠? 정가액 중에 하나를 상환해야 됩니다. 자, 그럼 왜 이런 규정을 두고 있겠어요? 유익비는 뭐예요? 당연히 반환할 때 그 정가액이 남아있지도 않은데도 되돌려달라면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것도 뭐예요? 큰 것입니까? 작은 것이요? 당연히 적은 것이죠. 주인 입장에서 뭐예요? 적은 것을 돌려줘야 되겠죠. 만약에 정가액보다 뭐예요? 지출금이 더 크다. 그죠? 그러면 정가액이 지출금액 모자름에도 불구하고 지출금액 전부를 반환하려면 주인에게 손해죠. 그죠? 그래서 그 적은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주인이 선택해서. 그죠? 왜? 당연히 점유자가 선택하면 큰 것을 선택하겠죠. 그러면 주인에게 공평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가요? 당연히 돌려받는 소유자. 지출금액도 뭐예요? 정가액 중에 적은 것을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상환하여야 합니다. 사망책 가시고. 그래서 한꺼번에 유익비를 상환하려니까 너무 힘들죠. 그죠? 그래서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서 상당한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옆에 집 본문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미 출제가 됐어요. 각각의 차이점. 1번. 선악. 소유의사 불문하고죠. 모든 점자 밑줄 그시면 돼요. 모든 점자. 그래서 선이 악이 자주 타주 등을 구별할 실익이 없다. 그죠? 모든 점자입니다. 공평의장. 회복자에서 뭐요? 피로비 내지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번. 그때 뭐요? 피로비는 전액, 피로비 전액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피로비는 전액이다. 그죠? 다만, 예외. 점유자가 가시를 취득한 때는 뭐요? 그때는 공평의 원칙상 적극이요. 통상의 피로비 적극이요. 통상의 피로비는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그럼 통상의 피로비가 뭐냐? 특별한 피로비가 뭐냐?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 용어 자체로 그대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유익비 책가시고 저쪽 가운데 유익비는 뭐예요? 요건이 저쪽 마지막에 그 가액의 정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책가시고. 그 다음에 누가요?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서 지출 금액 또는 정가액 중에 하나를 그죠?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유익비에 대해서는 뭐예요?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허용할 수 있죠. 그죠? 근데 피로비는과 같은 제도 없음을 구분하셔야 돼요. 상한 기간을 허용할 수 있는 비용은 뭐밖에 없어요? 유익비밖에 없어요. 유익비. 그 다음 4번도 체크하시고 이와 같은 비용 상한 채권은 뭐예요? 대표적인 그 물건 자체로부터 생긴 채권.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요. 그런데 피로비에서 유치권 성립을 부정할 수가 없다. 그죠? 근데 유익비는 법원에 상한 기간에 허용가 있으면 그때는 유치권을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죠? 그 차이점을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7번. 점유 보호 청구권으로 갑니다. 점유 보호 청구권이란
점유권에 기해서 뭐요? 인정되는 물권적 청구권을 점유보호 청구권이라 합니다. 자, 점유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침해가 있으면 뭐요? 점유권자는 침해자에서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종류가 세 가지죠. 반환, 방해, 제거, 예방 세 가지가 204조부터 206조까지. 그 중에 내용까지 검토해서 204조입니다. 204조만 조문 숫자에다가 표시를 하시고 나머지는 조문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204조 볼게요. 이랑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침탈 동그라미 하시고 그때는 뭐요? 그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양 전항의 청구는 침탈자의 특별 성계일에서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성계인이 악의인 경우는 행사할 수 있다. 그죠? 이 부분은 사령이 떴을 때 전득자에게 점유권에게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느냐 여부를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항 제1항의 청구는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 채권하시고 그래서 204조는 우리가 의미까지 분석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205조로 갑니다. 방해 제거요. 따라서 점유권자의 점유권 행사가 뭐예요? 침탈 아닌 나머지의 원에서 점유권 행사가 방해받고 있는 경우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자, 1항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양 전항의 방해 제거 청구는 뭐예요?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 내에 다 1년이죠. 3항 이미 출제됐어요. 공사로 인하여서 점유의 방해가 있는 경우 공사 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뭐요? 공사가 완성된 데는 방해 제거는 청구하지 못한다. 왜 이런 규정을 두는지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 방해 제거를 해달라면 공사업자에게 너무나 큰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206조입니다. 예방이요. 보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문 차이점 기억하셔야 돼요.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는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뭐예요? 반환과 방해 제거는 엔드죠. 반환 및 손해배상,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이었다. 그죠? 그런데 예방은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중 하나만 선택이다. 그죠? 그 다음에 행사 기간, 공사로 인한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전조 사망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죠? 즉, 공사 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공사가 완성된 때는 방해 예방은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205조 6조는 뭐예요? 조문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넘기면 207조입니다. 전 3조의 청구권, 즉 점유권에게 물권 청구는 뭐예요? 간접 점유자에도 인정된다. 그죠? 간접 점유도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자, 본문으로 갑니다. 점유보호 청구권이란 점유권자에게 인정되는 물권적 청구를 말한다. 그죠? 본권의 유무 불문하고죠. 자, 그 다음에 둘째 줄 마지막부터 볼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걸 떠올려봅니다. 204조부터 206조는 물권적 청구이죠. 근데 물권적 청구는 침해 또는 침해 염려라는 객관적 사실만 인정되면 인정되고 침해자의 고의가 실 필요 없다. 그죠? 그래서 불법 행위에 손해배상 청구는 이거는 불법 행위입니다. 그런데 점유권에서 같이 아울러 규정을 편의상 두고 있을 뿐 손해배상 청구는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의 내용이 아니에요. 따라서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는 침해자의 기책이 없더라도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뭐예요? 침해자에게 기책까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편의상 같이 조문에 실어들 뿐 이거는 불법행위의 내용이다. 그런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당사자 제목 밑줄 보시고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청구권자 누굽니까? 지난주 봤다 그죠? 현재의 누구요? 점유자죠. 점유자. 점유자에는 직접 간접 점유자도 있더라고요. 현재 점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주체가 되지 못해요? 점유보호자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고 하죠. 거기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 상대방도 똑같아요. 상대방도 누굽니까? 현재, 그죠? 현재의 점유자의 점유를 침해 내지 침해 염려 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자죠. 현재 체크하시면 상대방도 현재. 그래서 현재 점유자의 점유를 침해하고 있는 자죠. 그 자가 사망했다면 그 자의 포괄성계인, 특정 성계인은 악의자만 거죠. 악의자만. 다만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문제죠.
그래서 손해배상은 기책 사유 있는 자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건 불법행위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반환 청구권으로 갈게요. 갑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을이 침탈해 갔습니다. 그러면 점유자는 뭐예요? 침탈자에 대해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죠. 그 침탈자의 기체이기 때문에 손해배상까지 아울러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자, 볼게요. 반환 청구권. 침탈이 있어야 된다고 하죠. 침탈 동그라미 하시고, 그럼 침탈이 뭐냐? 침탈이라면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빼앗아간 경우. 절강도를 말합니다. 절강도. 거기다가 체크하시면 돼요. 절강도. 훔쳐갔다 그죠? 강제 빼앗아갔다. 이런 것을 침탈이라고 표현합니다.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물건의 점유를 빼앗아간 경우. 그럼 반대로 침탈이 아닌 경우죠.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침탈이 아닌 경우. 점유자 스스로 점유를 건네준 거, 점유를 이전한 경우. 즉 뭐요? 스스로 점유를 넘겨줬다 그죠? 쏘갔어. 사기당해서 또는 공갈당해서 그죠? 또는 임의로 보관을 맡겼죠. 따라서 갑이 자동차를 뭐요? 얼로부터 쏘가서 넘겨줬다 그죠? 공갈당해서 넘겨줬다 그죠? 임의로 보관을 맡겼죠. 이런 건 침탈이 아니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사기 등의 어떤 민법 총칙의 문제지 점유권에 대한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부분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깊이 들어가면은. 자, 볼게요. 침탈의 의미를 설명했다고 하죠. 둘째 줄 절치강치를 말한다고. 그 다음에 둘째 줄 가운데 객관적인 침탈만 있으면 좋아죠. 그죠? 그래서 기책 필요 없어요. 고의 가실이 있다면은, 자, 보세요. 객관적이 어떤 거예요? 갑의 자동차인데 을이 뭐예요? 색깔이 똑같다 그죠? 근데 문도 열려있고, 그죠? 자기 차인지 오해하고, 그죠? 뭘 갖다, 그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객관적인 침해 맞죠? 기책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침탈자의 고의 가실은 요건이 아닙니다. 고의 가실이 있다면 뭐예요? 불법행위도 아울러 성립하기 때문에 그때는 반환인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간접 점유자 점유권이 있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 뭐예요? 침탈자 앤더 뭐예요? 그제 포괄성계인입니다. 자, 근데 둘째 줄 보세요. 그래서 을이 훔쳐가서 뭐예요? 병에게 양도했어요. 팔았어요. 그런데 이자, 특별성계이죠. 그때 특별성계인에 대해서는 원칙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 특별성계인에 대해서는 특별성계인이 악의인 경우만 그죠? 악의인 경우만. 따라서 병이 이미 뭐예요? 을이 원인도 없이 뭐예요? 갑의 점유를 침탈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점유를 성계받은 경우에만 그죠? 이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언제까지요? 1년 내까지 그죠? 1년 내까지. 그래서 판례 1번 사기 밑줄 것이고 침탈이 아니죠? 사기 밑줄 것이면 돼요.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 2번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게 양도한 경우 거기다 밑줄 것이고 침탈당했습니까? 자발적으로 내어줬어요? 자발적으로 내줬죠. 그때 그와 같은 직접 점유자 행위가 간접 점유 의사에 반하도록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 점유자는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반할 청구 못한다 그죠?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체크하시고 1년 내만 행사이죠. 제척기간이다 그죠? 그런데 여하튼 제척기간에 걸리는 원칙적으로 재판으로 행사하든 재판 밖에서 행사하든 문제가 없다 그랬죠. 근데 유일하게 하나 외워달라 그랬죠. 그 제척기간은 판례가 뭐야? 어떻게 해석한다? 마지막 줄 체크기간. 출소기간이에요. 출소기간. 그래서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는 언제까지만? 1년 내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그죠? 그 기간을 출소기간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출소기간. 자, 나머지는 방해 제거 예방은 조문 차이점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옆에지 쌍가로 4번으로 갑니다. 이제 하나 남으세요.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이랑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관한 소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건의 기난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양, 점유권의 기난소는 본건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어떤 내용이냐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갑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뭐요? 18년도 1월 11일자에 을이 침탈해 갔어요. 자, 이자는 점유자이고 뭐요? 아울러 소유자입니다. 현재 21년 3월 3일입니다. 그때 갑이 을에 대해서 뭐요? 점유권에게서 반환을 청구를 합니다. 승소입니까? 패소요? 점유권에 대한 반환을 언제까지만? 1년 내면 그죠? 이미 1년이 훨씬 지났죠? 패소입니다. 근데 판사가 보니까 뭐요? 어차피 이자가 소유자다 그죠? 그래서 소유권에게서 반환하라는 판결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없다. 점유권의 기인한 소송은 뭐요? 본건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별개요. 그럼 패소죠. 그렇지만 갑은 뭐요? 다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죠. 소유권에 대한 반환 소송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양자는 별개라는 그름이에요. 양자는 별개. 따라서 1번 점유에서와 본건의 기난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뭐요? 갑이라면 양소는 뭐요? 동시 또는 이시에 제기할 수 있고 어느 한쪽이 뭐요? 패소하더라도 다른 쪽에는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점유의 소는 본건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양자는 별개다. 자, 나머지는 지문 안 보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논점이고, 자, 교과서 기출 문제를 볼게요. 넘기시면은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가실 없이 미줄게요. 이 문구를 못 찾아내는 순간 뭐예요? 아무리 반복해서 읽어봐야 답이 없어요. 평소에 이렇게 속이는구나 인식해야만 답을 찾아냅니다. 이거 평소에 확인했다면 뭐예요? 나머지 지금 볼 필요 없죠. 남은 몇 번 읽어도 답을 못 찾는데 나는 1초도 안 돼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평소에 연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식은 요령이요. 가실 없이 가실을 수치하지 못한 악의 점유는 회복자에서 그 가실의 대가를 보상하야 된다. 틀죠, 그죠? 따라서 악의 점유자가 가실을 수치하지 못했더라도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 그죠? 그때는 그 대가 보상 의무가 없다, 그죠? 즉 태풍이 와서 사과가 떨어졌다, 그죠? 점유자에게 잘못이 없죠. 그때는 대가 보상 의무 없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대가 보상 어떤 경우 점유자가 자신의 가실, 그죠? 잘못으로 인하여 가실을 수치하지 못한 경우에만 대가 보상 의무가 있죠, 그죠? 가실이 없는 경우는 없다. 그 문구를 기억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얼핏 하면 이 문구 절대 안 보여. 우리가 평소에 인식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 다음 2번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들은 뭐야? 그 점유를 계속으로 추정한다, 그죠? 추정 규정. 그 다음 3번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함으로 추정한다, 그죠? 200조. 그 다음 4번 유일한 간주기죠. 선의 점유자라도 본건에 관한 소에 패소한다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맞죠? 5번 타주 점유자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죠. 비용 상환은 누구나, 그죠? 모든 점유자. 그래서 1번의 그 문구 자체를 뭐요? 보지 못한다면 아무리 읽어도 틀린 게 없죠. 그래서 열심히 고민하다가 뭐요? 어느 하나를 툭 짚고 놓는다, 그죠? 그럼 틀리죠. 그래서 항상 키포인트 단어를 집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전체적으로 평면적으로 읽고서 그냥 넘기면 뭐야? 다음 회차에 또 문제를 풀어도 그 지문이 왜 틀린지를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항상 답이 되는 특정 포인트는 항상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물권법 강농중 점유권 파트에서 출제될 수 있는 지문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그 부분 위주로. 자, 그럼 소유권으로 갑니다. 자, 소유권 파트에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은 어디서 출제가 되느냐? 당연히 공동소유, 그래서 공유 파트에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공유는 지금까지 뭐예요? 매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소유권 파트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나머지는 취득시효. 그 중에서도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245조 1항이 출제가 될 거예요. 나머지 지문은 뭐예요? 지문화되더라도 답은 안 될 거예요. 지문화도 거의 안 됩니다. 자, 그럼 지문화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할게요. 먼저 소유권 갑니다. 211조.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 물 체크할게요. 물. 즉
소유권의 객체는 뭐예요? 물건입니다. 물건. 우리 지금 물건법을 배우고 있죠. 따라서 물건의 객체는 물건이요. 따라서 소유권도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이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소유물을 사용, 수익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 자, 그래서 둘째 줄 가운데부터의 소유자는 뭐예요? 그 객체인 물건이 가지는 모든 것, 그죠? 사용, 수익, 교환가치 전부를 지배하는 전면적 지배권이죠. 그런데 사용, 수익, 교환가치 중 일부만을 지배하는 뭐예요? 나머지 물건은 뭐예요? 제한 물건이 하다, 그죠? 그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넷째 줄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의 하나다 척할게요. 우리 지금 물건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물건의 객체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채권 등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옆 페이지 216조요. 아파트 등을 생각하면서 조문 읽을게요. 1항 소인이 한 채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만을 소유한 때는 그 건물과 뭐요?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 아파트, 계단, 복도 등이다, 그죠? 이런 것들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면은 옆에다가 하살표 하시고 이런 것들은 분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분할 못 하죠. 분할 대상 안 된다, 그죠? 분할 대상 될 수 없다. 1항 옆에다가 분할 곱표 하시면 되죠. 분할 X. 성질상 여하튼 아파트의 계단 복도도 뭐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에 2항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상린권요. 상린권이란 한문거대로 이웃하는 부동산의 이용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를 상린권이라 하고, 여하튼 상린권에서는 뭐요? 민법에 어디에 규정을 두느냐? 소유권 파트에서 규정을 두고 있고, 자, 지금부터입니다. 당연히 여하튼 상린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빌려서 사용하는 전세권자, 지상권자, 임차인 등도 뭐요? 그 부동산을 사용하려면 인접지 토지를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같은 상린권에 관한 규정은 적합게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에도 준용된다. 그렇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줄 3번. 임의 체크하시면 돼요. 상린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이런 정도만. 자, 그럼 쭉 넘기시면은 356페이지 혹시나 출제가 될 수가 있는 상린권에 관한 규정이 주의 토지 통행권. 우리 시험에 아직까지 출제된 법 없어요. 공인중개사는 단골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쭉 읽어볼게요. 219조. 1항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예를 들면 뭐요? 여기가 공로가 있다, 그죠? 자, 예를 들면 여기에 토지가 있어요. 공로로 출입할 수 없죠, 그죠? 당연히 공로로 출입하려면 뭐요? 인접지를 통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죠? 이를 주의 토지 통행권. 자, 이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가담 비용을 정할 때는 뭐예요? 그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는 통로를 적극적으로 뭐예요? 개설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주위 토지 통행권입니다. 그러나 공평 원칙은 뭐예요? 그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고 2항. 이때 전항의 통행권자는 뭐예요? 통행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당연히 뭐예요? 보상해야 된다, 그죠? 예, 상식적으로. 자, 그래서 밑에 판례들은 상식적으로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이걸 주의 토지 통행권이 한다. 혹시나 출제가 된다면 그 판례들은 뭐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으면 돼요. 문제집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볼 거예요. 자, 그 다음. 경계 가는 상린관계 니은 부분을 볼게요. 나뭇가지 뿌리의 제거. 우리 집에 한번 지문화가 된 적이 있어요. 1항 인접지에 나무가지가 경계를 넘을 때는 순서요. 그 소유자에 대해서 가지 제거를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근데 2항 전항의 청구에 뭐요? 소유자가 응하지 않으면 청구권자가 임의로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근데 3항 나무 뿌리가 경계를 넘는다, 그죠? 그때는 자기가 그냥 임의로 제거를 하면 돼요.
자, 그런 정도까지만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금방 봤던 지문만 한번 지문화 대설 불러. 나머지는 출제된 법 없어요. 조금 쉬었다가 소유권 취득 이하로부터 진행을 합니다.